그럼 오늘은 이제 그 천수 손괴를 지나서 오늘 할 괴가 그 뭐죠? 지수사, 수지 비괴. 지수사 오늘 수지 비괴거든요. 선생님들 연필하고 그 빈종이 하나 놓고서 지수사괴하고 그 수지 비괴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또 수면 살짝 소리는 안 드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그냥 그리세요. 자, 우리 지, 수, 사괴, 지수사. 그 다음에 수, 지, 비. 수지 비괴예요. 자, 이제 이게 그 우리 군중, 군대. 자, 군대를 일으키는 때가 바로 그 지수 사괴거든요. 자, 앞에 우리가 싸우니까 싸우면 꼭 뭐가 생겨요? 무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싸움에 무리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리가 만들어지는 지수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리가 만들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서로 협력해서 친밀해지려고 하죠. 그래서 가까울 비자, 친밀할 비자. 그래서 친밀하게 협력하는 시대를 우리가 그 다음에 그 군대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 다음에는 친밀하게 협력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서계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사, 수지, 비괴. 자, 그려볼까요? 자, 지금 안개는 수죠. 요게 바깥개죠. 자, 그럼 안개 우리가 수를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지. 바깥개 지. 이렇게 안개 바깥개. 자, 그럼 이거는 반대네요, 여러분들. 자, 지가 뭐야? 안개. 그 다음에 수가 바깥개. 자, 이렇게. 근데 이걸 보면 자, 둘 다 양효가 하나씩 있어요, 지금. 그죠? 여기는 9,2가 양효예요. 그러면 이걸 읽어보면 초유, 9,2, 6,4, 6,4, 6,5, 3,6. 자, 여기는 초유, 6,2, 6,3, 6,4, 9,5, 3,6. 그래서 여기는 9,5가 여러분 양효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이 주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구이, 양효. 이 모든 음효가 누구에게 지금 통솔을 받을까요? 양효인 9,2에게 여러분 지금 통솔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지수사계에서 통솔력을 발휘하는 효는 바로 9,2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럼 당연히 9,5. 그래서 이 9,5가 여기서의 주체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통솔력을 받는, 이 친밀하게 협력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협력하려고 하죠? 9,5에게 협력하는. 지금 이 음효들이 지금 이 군주의 자리에 있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왕의 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왕의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이 9,5에게 지금 협력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이 계상에서 요 양효 하나가 통솔을 받는다, 협력한다. 우리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참 재밌죠. 음양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참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간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늘 제가 말씀드려요. 자, 주역에는 정해진 주체가 없다. 개에 따라서 정해진 주체가 나타나는 거지 어떤 개에도 항상 하는 주체가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늘 9,5가 아니면 요 5효가 군주의 자리라고 하니까 여기가 주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절대적 주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괴마다 달라지는, 그래서 고정된 상수는 없다. 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관계 속에서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가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되어가는 것이다. 주역을 읽어보면 이걸 너무나 실감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된다. 이게 되게 철학적이에요. 뭐 푸코나 들레주 못지않은 여기 철학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물도 사실은 다 똑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땅도 다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이 지수에서 보면 다른 개에서 땅은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 수도 물도 구름이 될 수도 있고 비가 될 수도 있어요. 구름, 강물, 비,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위아래 이 배치에 따라서 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구름이 되거나 비가 되거나 강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가 되어간다, 여러분. 이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존재성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로는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존재성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흘러가니까, 변화하니까, 여러분. 그게 그 음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음도 우리가 부드럽다, 유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유함이 나약해 빠진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되게 겸손한 것일 수 있어요. 이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 이 관계 맺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또 너무나 지속성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 음은 나약하니까. 그럼 양은 어떨까요, 여러분? 양도 너무 세서 난폭하거나 혹은 또 결단력 있는 것이거나 해석이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음도 사실은 이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 음도 너무 센 것이 돼요, 여러분. 음이 유약하긴 하지만 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얘네들이 굉장히 세서 어떻게 돼요? 망동을 해요. 음이 망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치에 따라서 사실은 이 요 존재성이 그 관계에 따라 드러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연기해요. 그렇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는 이 연기하는 거. 무수한 그 원인들에 의해서 혹은 조건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 그게 연기잖아요, 불교에. 사실 이 원리도 그렇게 보면 이 관계 맺는 거에 따라서 존재성이 드러난다. 어떤 존재성은 감추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할 수 없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배치에 따라서 자기 존재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냥 있을 때는 그냥 무수한 잠재성 속에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의미가 여러분 이미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관계에 의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상 뭐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항상 머무는 게 없구나.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고 크게 기뻐할 것도 사실 없어요. 네, 세상사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주역을 배우고 나면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좀 담담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굉장히 요동치잖아요, 마음이. 그죠? 폭풍우가 막 일어났다가 또 어느 날은 너무 좋았다가 이렇게 막 요동을 치는데 사실 주역을 읽어보면 되게 담담해질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일어난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그 때에 따라서 의미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되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존재적으로 이제 겸허해질 수 있어요. 진짜 경거망동을 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주역의 이 괴를 보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 예전에 사대부들이, 우리 조선시대 사대부들도 아침마다 일어난 새벽에 이 괴를 뽑았다 그래요. 이 주역을 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선비들이 괴를 뽑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괴를 뽑았을까요, 여러분?
하루 운수를 진짜 점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운수를 점친다기보단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담담하게 혹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살 것인가,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 보면서 아침에 마치 잠언처럼 그렇게 주역을 받아들였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지수사라고 하는 요 이제 괴를 이제 보셔야 돼요. 여기서 곤깨 아래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강. 그 지금 그 곤깨 아래 물이 있는 거예요. 땅 가운데 물이 모여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땅 가운데 물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땅 밑으로 뭐가 수원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모여 있다는 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뭔가 땅 밑으로 뭔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 무언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 요 그림을 보고서는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서 여러분 199쪽 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 곤깨가 상징하는 땅 가운데 감깨가 상징하는 물이 있어서 군중이 모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우리가 땅과 물로도 해석하지만 그 물은 험난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감깨는. 그리고 이 곤깨는 여러분 순종한다, 따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요거를 해석하면 안으로는 험난해요, 여러분. 근데 밖으로는 순종해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길이지만 이치에 따른다라고 해서 군사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위에 그 땅이 있고 땅 안으로 지금 물이 모인다, 그래서 군중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건 험난하다, 자, 이거는 근데 따른다. 험난한 길이지만 이치에 따라서 간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군대가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게 군중과 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괴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효의 구조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의 양효가 여러 군중인 음효의 주인이 되어서 군중을 통솔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군중을 통솔하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빗개와 여기서 다 양효 하나에 나머지 다 음효다 라고 할 때, 빗개는 양효가 여러 군중인 음효의 주인이 되어서 윗자리에 있으니까 군주의 모습이다. 자, 밑에 사개는 하나의 양효가 여러 군중인 음효의 주인이 되지만 얘가 아랫자리에 있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장군의 모습이다. 자, 사실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은 군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군이에요. 장군이 군대를 통솔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그 군대를 통솔하는 방법, 이걸 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군사를 일으켰을 때, 사실 군사를 일으킬 때 그 원칙은 어때야 하는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걸 얘기해주는 게 지수사괴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솔하는 사람을 굉장히 주목했어요, 이 사괴에서는. 그래서 이 사괴를 보면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하는 괴다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지수사괴가 보여준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인데 사실은 비상시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비상시예요, 여러분. 사실 비상시의 왕은 누구예요? 평화시의 왕은 우리가 뽑은 이 군주겠지만, 비상시는 사실은 군주가 있다 해도 군주가 군주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서는 장군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장군에게 어떻게 전권을 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이 사괴 효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읽어볼까요? 거기 그 괴사를 여러분들. 자, 시작. 사정 장일 무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 그 군중을 이끄는 방식은 올바름을 굳게 지켜야 된다, 정의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군대를 일으킨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군사를 함부로 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 군사를 일으킬 때는 정말 정정당당한 일이 있어야지 싸우는 거지, 함부로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올바름을 굳게 지켜야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군대를 일으키는 주체는 장인이어야 해요.
장인이어야 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뭐예요?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보면 그 장인이란 이 장자가 여러분 어른 장자잖아요. 맏아들 장자도 되고 남자 노인을 존칭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 장. 근데 여기서는 존경을 받으며 위엄이 있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다라고 200쪽에서 되어 있어요. 사실 군사를 일으키고 여러분 군중을 동원하는 것은 천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바름으로 이것을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사실 따르기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진짜 올바르지 않은데 백성을 동원하는 건 이거는 진짜 강제로 동원하는 거예요. 이런 강제로 동원해서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주요 이 지수 삭개가 있는 거 보면 우리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이 존재들은 전쟁도 안 일으키진 않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전쟁도 굉장히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전쟁도 일어나는데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전쟁은 되도록 안 일어나면 참 좋겠죠. 그리고 우리 병법을 보면 손자병법에서는 보면 그 가장 좋은 승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 혹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가 원래 원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병법의 그 원문에서는 백전불태라고 얘기했어요. 위태로울 태자. 위태롭지 않다.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승리다, 여러분. 최고의 승리다.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일어나는 희생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동원되는 물자, 동원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희생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겨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긴 게 아니다. 양편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불가피하게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진짜 의전입니다. 의로운 전쟁. 이건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일어나는 건 동원하는 건 강제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흉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 장인이어야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장인은 그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 필요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 재능, 모략, 덕, 공 이런 걸 다 갖춘 사람. 그러니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우리가 이 비상시에는 장군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군중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할 만한 사람이 바로 장인이에요. 우리 제갈량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 제갈량 같은 사람이 이 삼국지의 주인공인 이 제갈량도 이 삼국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실 그냥 글 읽는 선비였잖아요. 삼고초려해서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제갈량 같은 사람이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굳이 귀족이거나 높은 사람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위기엔 사실은 뭐가 필요해요? 영웅이 필요하잖아요. 그 영웅은 저 밑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손상시키지 않고 재산을 사실은 손상시키지 않는 천하의 고통을 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백성들이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장군으로 우리가 내세워야 해요. 그런 사람이 마땅한 의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올바름으로 여러분 군중을 이끌면 이것이 바로 이제 왕도 정치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정의천에서도 나와요. 이것이 바로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 사실 왕도 정치도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사실은 싹 어때요? 잠재우고 그리고 일어난 사람들이죠. 그럴 때 전쟁이 없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왕이라고 얘기하는 은나라 탕임금.
주나라 무왕 다 뭐예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사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성왕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치면 이럴 땐 이 정벌 전쟁의 그 아주 그 발음을 보여준 사람은 저는 은나라의 탕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하나라의 거림금을 물리치고 일어난 나라가 은나라예요. 그때 그 은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탕임금이거든요. 자, 이 탕임금은 여러분 그 우리가 서경을 읽어보면요, 탕임금의 이제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사람은 그 여러 나라를 정벌을 했어요. 사실 탕임금이 뭐 갈나라도 정벌하고 여러 나라들을 정벌하는데 천하를 탐내서 정벌한 게 아니다. 필부를 위해서 복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필부의 편안한 삶을 우리가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복수를 했다. 그래서 은나라 탕왕이 정벌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동쪽으로 향하면, 동면하면, 자, 서쪽에 오랑캐들이 원망해요. 동면이 서이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먼저 와서 해주지.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면이 북적 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남만 북적 오랑캐 이름이 그렇잖아요. 북쪽 오랑캐는 적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을 우리가 향해 가서 정벌하려고 하면 북쪽에서 그 소식을 듣고 북쪽의 오랑캐들이 어때요? 우리를 먼저 해주지. 해서 북쪽이 원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각 나라가 너무 이 방탕한 포악한 그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 시달릴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사실 거림금은 자기가 해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라의 거림금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저 해가 없어져야 저 해와 함께 망하리라. 여러분. 저 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 해와 나는 함께 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라 거림금 시대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나라 탕왕이 일어섰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반겼다는 거죠. 마치 그때 막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이 반가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라면 아까 정한 거죠. 그런 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정함은 바로 그런 거지. 그냥 자기 바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 그 발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필부를 위한 마음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건 여러분 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런 장인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장인이 길하다는 건 결국은 요걸 말하는 거겠죠. 구이. 여기서 괴사에서 말하는 장인은 구이호를 말할 거예요. 이 장인은 굉장히 어때요, 여러분? 이 구이호는 강하면서도 어때요? 여기가 사실은 그 음의 자리인데 강한 게 왔잖아요. 그치? 음인데 강이 왔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강하면서도 군대에서 통솔을 하려면 부드러움과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강함. 그래서 엄숙하기는 우리가 가을과 같아야 되고 따뜻하기는 봄과 같은 존재. 그게 이게 지금 구이의 모습이에요. 구이의 모습. 그래서 이 중도를 얻은 존재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폭력적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지나치게 너무 생각만 해서도 안 돼. 왜요? 상황을 봐서 칠 땐 탁 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폭력적으로 나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중함이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군주의 총애를 받고 군사들이 여기에 복종을 해요. 이런 존재여야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원칙은 분명해야 되고 진짜 싸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이어서도 안 된다. 이 사람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사실 전쟁 시에 장군은 여러분 계속 장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바로 아무리 공로가 있었어도 낮은 자리로 가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의 장군들은 이 평화 시에 정치를 한다는 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피를 많이 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칫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그 유목민들 있잖아요. 옛날 원시 시대라고 하는데 원시 시대가 아니라 20세기 초까지 사실은 이런 유목민들이 있었잖아요. 옛날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그 추장 사회가 있잖아요. 그 추장 사회도 여러분 그 평화시의 추장이 따로 있고요. 전쟁을 하고 싶으면 전쟁의 추장을 따로 뽑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이제 나가서 전쟁을 뭐 하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계속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요. 계속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어야 돼요. 이 부족민들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주장이. 그러면 싫다 그러면 혼자 나가서 싸우다 죽어야 돼요. 이 주장은. 사람들이 안 따라가니까. 계속 그럴 때 이 사람은 돌아오면 다시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비상시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물론 그런데 이런 추장이 이 모두 전환이 탁 돼가지고 여러분 평화시에도 훌륭한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필부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탁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은나라 탕왕은 사실은 장군이었잖아요. 장수였잖아요. 그럼에도 돌아와서 어떻게 은나라를 세워서 잘 다스렸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모두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때요? 현명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만이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군주가 반드시 있어서 이 장군을 임명해야 되는 거지 장군은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대상으로 가볼까요? 대상은 여러분 203쪽에 있어요. 여긴 우리가 아까 그 서계전 앞에서 읽으면서 얘기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상활 시작. 지중유수 사 군자 이용민 흉중. 자, 그 땅 가운데 물이 있는 것이 삭개의 모습이다. 자, 군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를 본받아서 자 백성을 포용하고 군중을 모아 길렀다. 이 기를 흉자예요, 여러분. 축으로 읽을 때는 쌓을 축자로 읽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기를 흉자. 그래서 흉중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군중을 모아서 기른다. 땅 가운데 물이 있는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내가 백성들을 포용하고 군중을 기를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바로 군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토사로 들어갈게요. 초6으로 갈게요. 자, 초6 읽어볼까요? 초6 사출이율 부장흉. 예, 부장흉이에요. 이 장자는 여러분 그냥 이따 갈게요. 이 군대를 일으키는 거는 뭘로써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군대는 규율로서 일으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군대는 규율이 분명해야 돼요. 규율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합지졸, 제멋대로. 막 도망가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군대를 낼 때부터 뭘로써 하라? 규율로서 일으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규율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이에요. 이게 아니할 부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이 장자는 착하다, 좋다, 이런 장자예요. 물론 숨기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착할 선자로 썼어요. 착할 장자. 자, 착하다, 좋다라는 건 뭐예요? 승리하는 거겠죠. 승리하더라도 흉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규율이 없는 이 군대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혹여 운이 좋아서 이기더라도 그건 아주 흉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초6은 군사를 일으키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단. 이 시작에서 군사를 일으키는 기본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본 원리. 그래서 군사를 행하는 도리, 이걸 말해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효사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규율과 법으로서 일으켜라. 그리고 혼란을 금지해라. 폭력을 없애라. 군대 내에서 혼란을 금지하고 폭력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장군이 폭력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하들이 원한을 갖고 싸울 때 적에게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적으로 넘어가서 어때? 정보를 다 빼줘. 이런 경우 그 사기나 그 한서 같은 역사책 읽으면 이런 경우 흔히 있어요. 아래 부하 장수들이 윗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좀 나쁘게 대하거나 대접이 소홀하거나 너무 폭력적으로 했거나 이럴 때는 도망가는 거죠.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병할 때부터 아주 잘 계율을 딱 지키게 해라. 그래서 요행이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경우라도 이 법도가 없는 군대는 흉해요. 돌아와서도 저는 흉할 것 같아요. 이런 군대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쿠데타 일으키지 않을까요? 이런 군대가 잘못 돌아오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인이 경계하는 거라는 거죠. 자, 군대를 일으키는 원리, 규율이 분명해야 된다. 뭔가 우리가 굉장히 위난에 사실은 위기에서 뭔가 그 결집을 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확실한 규율은 필요한 것 같아요. 계율은 확실하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 9.2로 갈게요. 자, 시작. 9.2 제4중길 무구 왕삼성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군대의 일에 있어서는이에요. 이 제는 군대 일에 있어서는 자 중을 얻어서 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아까 제가 중 설명했잖아요. 자, 너무 폭력적이지도 않고 너무 망설이지도 않는 생각만 많지도 않은 그래서 그 중도를 딱 지키는 그래서 길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구이는 지금 이 사괴에 있어서 군대를 일으키는 이때에 있어서는 이 중한 것이 길한 거예요. 중한 것이 길한 거. 왜냐하면 음자리에 이 그 강이 왔을 때 어떤 배치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때요? 중한 것이 길한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구이의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왕은 유고인 왕은 얘한테 전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이 3번이나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장수로서 군사적인 일을 통제하고 있는 이 그 구이는 여러분 유고가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돼요. 구호한테 믿고 맡겨야 돼요. 그래서 도성 밖의 일에 대한 전권을 주는 것. 도성 안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전쟁은 보통 들판에서 하잖아. 도성 밖에 나가서. 그래서 도성 밖의 일에 대해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는 것. 근데 얘가 전권을 줘가지고 오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랫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구이는 근데 전권을 줘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공을 사실은 전권을 줘야 이루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군대의 일에서 여러분 병법에서는 장수에게 모든 정권을 줘라. 왕이 사사건건 장군에게 간섭하면 그 전쟁은 뭐예요? 패배할 것이다. 병법에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그 손자병법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요걸 보면은. 그래서 절대로 왕은 전권을 주되 간섭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총애를 표하는 명령을 3번이나 내렸다는 건 이 구이한테 최고의 뭐를 한 거예요? 예우를 표시한 거예요. 최고의 예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권을 주고 총애와 예우를 후하게 내렸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자, 전권을 주고 총애와 예우를 후하게 내린 건 얘한테 이 신뢰를 다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가 굉장히 위중하다는 것을 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중후함을 얘한테 부여해 준 거예요. 그 무게를 줘야 이 음효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음효들이 이 양을 따르게 되는 건 그만큼 윗사람이 얘한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의 전권과 믿음을 주고 신뢰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예전엔 이렇게 요 밑에 선비로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숨은 인재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요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높은 그 관직과 사실 녹봉을 줘야 돼. 너한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전권을 주겠다.
그걸 안 주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걸 발휘를 못해요. 아무리 아랫사람으로 이렇게 발탁이 돼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사실은 재상 정도의 뭔가 그 일처리를 부탁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전권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재상 자리를 파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왕의 어떤 개인의 사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라면 이럴 때 그 재상은 어때요, 여러분? 밭에서 일어난 사람일지라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요구해요. 아랫사람들도 당당하게 요구해요, 왕한테. 저한테 그만큼을 주십시오. 제가 제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런 서로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공을 이룬 걸 포상하면서 또 얘한테 3번 명을 내리는 건 내가 이 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상을 그 공로를 인정해서 주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공로를 이루면 나에게 상을 주는구나.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을 사실 어루만지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왕삼성명이 아셨죠? 모든 백성을 어루만지는 것, 그리고 장군도 어루만지고 신뢰를 하는 것, 이 역할을 하는 게 왕삼성명이에요. 명을 3번 내렸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죠. 자, 6.3 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6.3 사혹 여시 흉. 예. 자, 사혹 여시라고 해서 이 여자는 술의 여자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술의 여자가 수레 혹은 수레 모는 하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많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여가 많다. 그래서 많다, 무리중. 우리 대중할 때 그 중자 있잖아요, 무리. 그래서 그 중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여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체시, 주검시. 예전에는 그 중국에서는 제사 때 여러분 신을 대신하는 아이를 의자에 앉혔어요.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신주를 이렇게 써서 붙이는 게 아니라요. 시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조상 중, 그 죽은 조상하고 가장 닮은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이렇게 신주 대신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조상을 대신해서 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을 대신해서 그 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죠. 마치 조상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게 주장하다, 주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때 제사의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동은. 그래서 주관하다, 주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시 그러면 여러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지금 이 6.3효는 딱 우리 그 속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자, 군대에서 장군, 정권을 준 장군을 여러 사람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흉해요. 여러 사람이 자기가 장군이냐 하면서 막 의견을 내요. 이러면 매우 흉하다. 그 춘추시대에 진나라에 순림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초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이 필당에서 전투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필당에서 초나라에 대패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순림보가 지도자 역할을 못한 거예요. 딱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이 장수들이 저마다 의견을 냈어요. 지금 쳐들어가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막 의견을 지금 막 그 수합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애가 그냥 쳐들어가 버렸어. 너 지금 너무 망설인다. 나약하다. 이렇게 순임보가 통제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전쟁은 필패예요. 그 전쟁은 필패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아라. 자, 우리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이 주도권을 여러 사람이 잡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통솔할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이 여기를 다 통제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딱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시, 이거 혹 여러 사람이 주장하게 되면 그건 매우 흉해요, 여러분. 그건 대패예요. 그건 대패입니다. 그래서 이 6.3이 아랫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러분. 습계의 그 가장 높은. 그 나름 여기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도 해요. 이 책임을 맡았는데 자질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음흉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 얘가.
근데 한 사람이 정권을 가지고 책임지는 게 군사의 일인데 지금 9위가 병권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근데 6.3이 또 자기도 책임자랍시고 뭔가를 얘기하려고 막 해요. 그러면 이 6.3이 주관한다면 이건 매우 흉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점사가 그 6.3이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주도권 잡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돼요. 흉해요, 이러면. 이 가치관은 이 조직 자체가 위험에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6.3 강한 애인데 음유한 자질의 사람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위에 있으니까 자기가 책임자인 것처럼 생각해서 뭔가 또 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자, 배가 산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2와 6.3에게 동시에 책임을 맡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공을 이뤄요? 누가 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군대에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조직의 그 지휘자가 갖춰야 할 자질 이런 걸 진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괴가 이 사태예요, 여러분. 자, 육사를 볼까요? 자, 시작. 육사 사좌차 우부. 예, 좌차예요. 이게 좌는 그 왼쪽 자잖아요, 여러분. 왼쪽. 근데 여기선 낮은 자리, 혹은 아랫자리, 혹은 낮추다, 멀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좌예요, 여러분. 이 차는 순서상 다음 차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진을 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차가 여러분 머무르다, 장막, 임시거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진을 치고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차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런 글자가 어디서 이제 유래하냐면 춘추 같은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좌차하면 이건 물러나서 머물고 있는 상태예요. 자, 군대가 후퇴해서 머무니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사에서는 막 진격해서는 안 된다. 이 육사가 나오면 뭔가 진격하면 절대로 안 된다. 후퇴하라. 그래서 머물러라. 이 육사는 지위가 있는데 호응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육사. 이 호응해주는 초육이 음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호응이 안 되잖아요. 뭐 도와주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 호응이 없어서 막 나가서 행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히려 그럴 때는 머무르는 게 좋다. 머무르는 게 좋다. 자, 음이치의 음유한 자질이 이것도 성경이잖아요. 음유의 위치에 그 음유한 자질.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막 나갈 수 있을까요? 자질이 일단 안 돼. 나가서 승리할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 이미 이 위치가. 그래서 근데 그걸 알면 괜찮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딱 인지하는 거. 바로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머무르는 거.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참 전진도 하는 걸 우리가 상황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이럴 때는 물러나야 돼 라고 이게 또 생각해야 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후퇴하는 거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상도예요. 군대의 상도예요. 이거는 군대에서 우리가 또 나름 이 상황 파악에서 지켜야 되는 도가 또 후퇴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물러나 머무는 것은 과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라는 거죠. 근데 육사는 일단 그런 마땅함을 얻은 음유한 자질. 그래서 허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섣불리 전진해서 군사를 다 죽이는 것보다 여러분 물러나서 군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장군도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그런 그 물러남을 잘할 수 있는 이것도 용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물러나야 될 때 있잖아요. 그죠?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물러나기 싫죠. 물러나지세요? 잘 안 되는데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잠깐의 그 부끄러움 그거는 진짜 잠깐의 부끄러움이에요. 그게 근데 물러남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라서 이것도 굉장한
좋은 자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다음 6호를 볼까요? 6, 6호. 5. 전고, 전유금, 이직원, 무구, 장자, 솔사, 제자, 여시, 정흉. 자, 밭에 지금 금이 그 들짐승 금자잖아요, 여러분. 아니, 날짐승 금이구나. 날짐승이에요. 나는 짐승 금. 그 날짐승이 들어오면, 자, 이 언이라고 하는 건 말씀어는 사실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말하는 건 다 뭐예요? 명령어죠. 대부분 명령어잖아요. 이 명령을, 이게 집이라고 하는 게 잡을 집이거든요. 받들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받들었는 것이 이롭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들면 허물이 없다예요. 자, 우리 밭을 훼손하는 짐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짐승 잡아야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땅을, 국경을 넘어서 침범해 오는 적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적을 잡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거는 허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6호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그 군주의 지이면서 군사를 일으키는 주체이기는 해요. 군대를 이끄는 주체는 아니라 군사를 일으키는 주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키고 임명하는 도리를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받들어서 잡는 거, 명령을 내려서 잡게 하는 거, 그게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자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다들이 군대를 거느렸어요. 장자가 군대를, 이 솔자는 거느릴 솔자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거느렸어요. 이 장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6호에 있어서 구이. 여기서 구이가 이 6호의 장자예요. 그래서 6호 입장에서는 지금 장자한테 군대를 통솔하라고 맡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맡겼는데 제자, 동생들이에요, 여러분. 동생들. 이 마다들이니까 그 마다들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 동생들 여럿이 또 주장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의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올바르다 하더라도 흉하다예요. 자, 올바르다 하더라도 흉할 때가 있어요. 왜? 한 사람이 통솔권, 지휘권을 갖게 하라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 위기상황에 군대를 일으켰을 때는 통솔권은 단 한 사람한테 줘라. 여럿한테는 절대로 주지 마라. 그게 명분이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뜻이 올바르다라도 그것은 흉하다. 정흉. 이렇게 정하고 흉이 붙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주역에서. 보통은 정길이잖아요. 아니면 정무구거나. 근데 여기서는 정흉이에요, 여러분. 그 오랑캐가 왜 사방의 그 국경 너머에, 중국도 사실 오랑캐는 왜 오랑캐라고 불렀을까요? 자기네가 도저히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오랑캐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폄하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얘네는 우리의 어떤 그런 통치력으로는 도저히 얘네를 다스릴 수가 없어. 우리 손밖에 있는 아이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손을 놓은 상태의 애가 바로 오랑캐거든요. 가서 그렇게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흉노족 이런 애들은 말 타고 막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게릴라전으로 왔다가 확 사라지는데 어떻게 이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가는 애들이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때까지의 어떤 우리 전쟁을 보면 여러분, 이 마차전이에요, 마차. 전차 있잖아요. 그 말들이 이끌고 여기 장수가 있고. 그래서 왜 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차들이 딱 뭔가 이렇게 진영을 딱딱딱 맞춰야지 그 다음에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그 적군과 아군이 여러분 이 들판에서 만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각각 진을 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전쟁. 진을 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리고 뭐예요? 빵 하고 징을 울리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한 번 붙어서 싸우고 또 땅 하고 북을 올리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전쟁도 나름 방법이 있는 거지 그냥 막 붙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준비가 필요해요. 진을 치는 게 필요해서 그걸 춘추시대까지의 전쟁은 그게 이 전쟁의 도예요. 그래서 진을 안 쳤는데 쳐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건 진짜로 그 전쟁의 도를 해치는 아주 나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켜줘야 돼. 근데 이제 나중에는 바뀌어서 그런 게 없어졌는데 사실 흉노는 이런 게 아예 없는 애들이잖아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얘네들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면 걔네를 잡긴 잡아야 돼요. 그래서 토벌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럴 때 누구를 한 사람만 내세워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6.5입니다. 자, 상 6이에요. 이제 전쟁의 끝이네요. 자, 군사를 일으키는 끝, 군사적인 일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 상 6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상유 대군 유명 대국 승가 소인 물용. 예. 자, 이때는 대군이 그 명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이 대군이 명을 내려서 어떻게 전쟁을 마무리했으니까 군사적인 일이 끝나고 공을 이룬 때잖아요. 공을 이룬 때에 그 공로를 우리가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논공 행상을 해야죠, 그죠? 그 공을 논해서 상을 주는 일을 해야 돼요. 논공 행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명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얘네들한테 어떻게 해요? 공을 이룬 사람들한테 제호를 봉해주고, 자, 최고의 그 공을 이룬 사람한테는 제호를 봉해주고, 그 다음에 경과 대부로 또 얘네들 집안으로 이렇게 그 가대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가 통치하는 영역은 그 집이에요, 여러분. 가. 우리가 제후가 다스리는 영역은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가 다스리는 경우는 우리가 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가, 집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이 가는 어떻다고 해야, 우리 남한만큼 된다고 해야 될까요? 크다, 여러분. 대부의 가는 진짜 무슨 경상도 하나? 뭐 이걸 다스리는 그 엄청난 게 이 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승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안을 잇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대부가 다스리는 영역. 그래서 경대부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소위는 쓰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군사를 마무리하고 자, 공로를 세웠는데 자, 공을 세우는 사람이 군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인품이 좋은 사람만 전쟁에서 공을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또 이럴 땐 소인들이 또 공을 많이 세워요. 그쵸? 그럴 때 소인은 쓰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뭐를 쓰지 말라? 땅을 나눠주지 말라는 거. 땅을 나눠주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 공이 있더라도 땅을 나눠주거나 등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등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금과 비단, 녹봉과 벼슬로 상을 주는 거. 이 정도는 해도 좋다. 그런데 나라와 가문을 소유해서 정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정희천 선생은 하고 있어요. 자, 공을 세워주면 우리가 봐야 돼요. 인품이 있구나. 이 땅을 좀 지킬 수 있고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자질이 있구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나라와 가를 있게 하지만, 그렇지만 얘가 자질이 별로 인품도 안 좋아. 사람을 다스릴 만하지가 않아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물품만 줘야 돼요. 돈과 물품만 주는 거. 이것도 참 놀라운 지혜예요. 이것도 되게 놀라운 지혜예요. 왜 어지러운 시대에는 공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지러운 시대를 이제 우리가 접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을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발탁해서 써야 하는가. 이건 진짜 이 대군이 굉장히 눈 밝게 그거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전 정권에서 새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전 정권을 우리가 무너뜨리는데 공을 되게 많이 세웠어. 무조건 기용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건 그 통치자가 이걸 아주 밝게 봐야 돼. 사람. 자,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여기서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시거나 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윗사람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총명해서 막 재능을 엄청 발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람을 좀 관리하는데 윗자리에 두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요. 인센티브는 많이 주되 그런 사람을 승진시키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지수사계에서 다 얘기되고 있어요.